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수면 아래 숨어있던 고래가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당신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고래와 너무 가까이 접촉했던 사람들의 영상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운 좋게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 무서운 상상을 한번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과연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죠. 먼저 고래의 크기부터 알아볼까요? 수족관에서 보는 돌고래 크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 수염고래는 혀만 해도 코끼리 한 마리 무게와 맞먹거든요. 입 안에는 성인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거대한 고래들한테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래들은 신체 구조상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바로 향유고래입니다. 1891년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보고됐었는데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향유고래에게 삼켜졌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당시 그가 탔던 배가 고래의 공격을 받았었고, 바틀리는 그 과정에서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었죠. 놀라운 건 그 다음날 다른 배 선원들이 그 고래를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고래를 갈라보니 그는 이미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붙어있는 상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얼굴과 팔은 새하얗게 표백되어 있었고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게 고래 위 속의 강한 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죠. 정말 위산이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만으로 끝났을까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과학의 힘을 빌려 예상 한번 해볼게요. 만약 정말로 고래에게 삼켜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얀 피부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고래에게 삼켜지는 순간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될 건 바로 고래의 이빨이에요. 향유고래의 이빨 하나는 길이가 약 20c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방에서 쓰는 요리용 칼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런 이빨이 40개에서 50개나 있거든요. 칼날 사이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운이 정말 좋아서 이 이빨들을 피해 넘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 단계는 고래의 목구멍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곳은 완전히 어둡고 미끈거리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게다가 여기를 지날 때는 숨을 쉬기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거의 없고 메탄가스가 가득할 거거든요. 고래의 목 근육이 당신을 아래로 밀어내기 위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동안 고래 몸속에 있는 염산이 여러분들의 피부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쯤 제임스 바틀리의 이야기가 점점 의심스러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잖아요.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위장에 도착했어요. 향유고래는 위가 4개나 있는데 이곳이 가장 크고 첫 번째 위장입니다. 여기서 한동안 머물게 될 텐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약간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냐고요? 향유고래가 좋아하는 먹이 중에 발광 오징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오징어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생물 발광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도착한 충격으로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빛의 쇼는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다음 위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를 거치는 동안 위산은 계속해서 당신의 몸을 분해합니다. 피부가 녹고 살이 녹고 결국에는 뼈만 남게 되죠. 소화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남은 부분들은 고래의 항문을 통해 바다로 배출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래에게 통째로 삼켜져서 살아남는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위산의 강도만 봐도 위에서 말한 제임스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위산도 pH 1.5에서 3.5 정도로 꽤 강한 편이긴 한데요. 고래의 위산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게다가 고래는 오징어나 물고기처럼 단단한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소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부드러운 조직은 몇 시간 안에 거의 다 녹아버릴 거예요.
온도 문제도 있습니다. 고래의 체온은 약 36도에서 37도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데 위속은 소화 과정 때문에 더 높을 수 있어요. 게다가 습도가 거의 100%에 가깝고 공기순환이 전혀 안 되는 밀폐 공간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열사병과 질식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빨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식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돼요. 고래가 먹이를 삼킬 때 사용하는 근육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래는 실제로 사람을 먹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식단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향유고래는 주로 심해에 사는 대왕 오징어를 좋아하고 흰 수염고래 같은 큰 고래들은 크릴새우 같은 아주 작은 생물들을 먹어요. 사람은 너무 크고 뼈도 많고 영양가도 별로 없죠. 만약 고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실제로 고래와 사람의 접촉 사고를 보면 대부분 고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고래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데 그 근처에 있던 다이버나 카약을 탄 사람이 우연히 빨려 들어간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고래는 보통 사람을 바로 뱉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가 먹으려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거든요. 2021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랍스터 잡이 어부가 혹등고래의 입속에 들어갔다가 30초 만에 뱉어져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고래 입속에 들어간다는 건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맞이하죠. 설령 고래가 당신을 삼키지 않더라도 그 거대한 입과 혀에 부딪히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내장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물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수압 차이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이 생깁니다. 과학자들은 고래의 소화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향유고래의 위는 정말 특별하게 진화했거든요. 첫 번째 위는 저장고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위부터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위에서는 영양분 흡수가 일어나죠. 이 복잡한 시스템은 단단한 오징어 불이나 물고기 뼈도 완전히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연약한 인간의 몸은 얼마나 쉽게 녹아버릴지 상상이 가시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고래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어망 같은 인공물질이죠. 이런 것들은 위 속에 그대로 남아서 고래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죽은 고래를 부검해보면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019년에 필리핀 해안에서 발견된 고래 한 마리는 뱃속에 40kg이 넘는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고래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먹이를 먹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바다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이기도 해요. 고래에게 삼켜지는 것에 대한 공포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고 피노키오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신화나 동화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정말로 일어난다면 생존은 고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바다에서 고래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적절한 거리만 유지한다면 고래 구경은 정말 멋진 경험이거든요. 고래 관광을 할 때는 최소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특히 고래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래는 주변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에 집중하다가 근처에 있는 보트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제임스 바틀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가 정말 고래에게 삼켜졌다 나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추적해 본 결과 그가 탔다는 배의 기록에는 그런 사건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배의 선장 부인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처럼 퍼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검증할 방법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과학이 발전한 지금 우리는 고래에게 삼켜져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이빨, 위산, 산소 부족, 압력, 온도 등 모든 요소가 인간의 생존을 막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확실히 거짓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운 상상을 통해 우리는 고래라는 동물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들은 거대하고 강력하고 동시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랍니다.